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안동 도시재생 현장센터 임창희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참석해 주신 광주시 공유냉장고 민간 거버넌스의 참여 기관과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시 도시재생 포럼 도시재생과 공유냉장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소개가 모두 끝나고 한꺼번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광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병훈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황길선 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박종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변윤정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상선 곤지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정기 곤지암 어울림마당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명숙 광주시 식생활교육협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미란 합의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대영 광주시 푸드뱅크 연합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채 더사랑 봉사단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한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모두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동원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예쁘게 잘 만들었어. 일단은 얘를 잘 만들었고, 오늘 보니까 그 도시재생 포럼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도시재생 포럼 이렇게 역할이 잘 몰랐어요. 이런 거를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제가 내용은 잘 몰라도 공유 냉장고라고 그러니까 좀 하여간 개념이 좀 막연합니다만은 뭐 그냥 생각해 보면은 여러 사람이 좀 이렇게 그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아니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뭐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다 이렇게 그 좋아하시는 분들만 다 오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오늘 그 주제도 도시 재생에다가 지속 가능 아니면 또 공유 냉장고 이런 주제라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좋은 내용들 많이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광주시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려운 가운데 따스한 정이 좀 흐르고 좀 그 모든 분들이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유 냉장고로부터 좀 그런 그 느낌을 우리가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오늘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광주시의 공유냉장고를 만들기 위한 민간 거버넌스를 적극 지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동원 광주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추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올 초부터 공유냉장고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6회의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그 실무회의를 하는 동안 주요 안건으로는 어떻게 하면 공공의 지원이 아닌 민간이 중심이 된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광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거버넌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방식의 포럼을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수원시와 이천시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사례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더 확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유냉장고를 시작함에 해서 어떤 원칙을 지키고 향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논의들을 해야 될까를 논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첫 번째로 주민이 주도하는,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공유냉장고가 하나의 사업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향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자라는 두 번째 합의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공유냉장고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의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먹거리 낭비를 줄이고 또 이웃 간의 먹거리를 통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서 우리 이웃들이 먹거리 사각지대에서 놓이지 않게 그러한 우리 지역의 공동체,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본 원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접근성, 개방성, 비낙인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건강성 이 여섯 가지의 기본 원칙과 추가로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광주시만의 공유냉장고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 논의의 첫 번째로서 공유냉장고를 중심에 놓고 공유 텃밭과 공유 부엌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연계하자. 두 번째, 운영자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자체적인 규칙을 통해서 싹쓸이 독점 방지라든지 공유의 비극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시혜적 사업을 넘어서 가지고 광주시의 푸드플랜 그리고 공유 경제의 문화를 정착시키게 하자라는 의견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상의 추진 과정을 통해서 오늘 모이신 그 11개의 기관들이 업무 협약서에 오늘 협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초기에 목표로 삼았던 것은 광주 시내에 30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는 오늘 업무 협약이 끝나면 6월부터 첫 번째로 광주시 식생활교육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다미에서 그리고 2호점에서는 그 곤지양 어울림마당 그리고 3호점은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곳 그리고 네 번째는 합의 지역 아동센터가 각각의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시범 사업을 토대로 추가로 포럼을 주최하고 또 그 포럼을 통해서 업무 협약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차 공유냉장고 포럼은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했던 내용들을 중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사업을 연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공유냉장고 포럼은 연말에 진행을 해서요. 가장 많이 기부를 한 단체와 기관 또는 참여자 그리고 가장 열심히 활동해 주신 자원봉사분들께 상장을 드리면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 협약식 관련해서 오늘 오시는 순서대로 저희가 서명을 받았는데요. 또 아무래도 기관의 대표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씩 말씀을 좀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대표님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신동원 시장님 그리고 우리 각 기관의 봉사단체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상임회장 박종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의정 생활할 적에 10몇 년 전에 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상임회장으로 명을 받아가지고 4월경에 우리 지속발전 상임회장들의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화성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푸드뱅크 의정생활할 때 푸드뱅크 사업이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각 가정마다 기업체마다 남는 음식들이 너무나 없어지는 소비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 저걸 어떻게 하면은 이 없는 사람들 또 이웃과 상생하면서 서로 이게 좋은 경영하는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우리 지속발전 유미 국장한테 그런 아이템을 제시했습니다. 해보니까 수원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 그러길래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우리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이 좋은 아이템이다 해갖고 이게 이제 일을 나섰습니다. 사실 이런 게 보면은 소소한 것 같지만은 광주시에 있는 우리 조그만 우리 이 협의 단체에서 음식을 가정에서 먹고 식당에서 먹고 남는 음식 깨끗한 음식을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 조용하게 깨끗하게 그 냉장고에다 갖다 놓으면은 옆에 주위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 먹는 또 이렇게 아까워서 갖다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해보면 내 손자라든가 손녀라든가 100일 돌 같을 때 기념으로 다 요즘 핵가족이니까 했는데 남한테 조금 봉사가 되고 싶으면은 떡을 반말 할 걸 갖다 한 말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흔하게 이웃집 사람들이 나눠 먹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푸드뱅크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 그걸 발휘해갖고 하면서 보니까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참 너무나 좋은 요번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유미 국장을 유시해서 우리 신동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 있는 우리 봉사단체 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또 그리고 또 롯데칠성의 노조위원장이신 이철이 회장님께서 또 냉장고를 조건 없이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시니까 우리 광주시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모든 임원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면 회장님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사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서서 또 인사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 광주시 관내에 좋은 이런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많은 이제 의견이나 안건을 좀 듣고 싶어서 참석도 했지만, 네, 어쨌든 많은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복지에 대해서 어떤 많은 저희 관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네, 좀 추진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변윤정 위원장님과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곤지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곤지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박상선입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위하여 이 봉사단체 단체장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선 위원장님과 곤지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곤지암 어울림마당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곤지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센터의 센터장 김정기라고 합니다. 명칭은 곤지향이고요. 어울림마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곤지암은 광주시하고 좀 거리가 좀 멀긴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렇게 주최하고 관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유 냉장고를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도
기존에 그 행복 나눔 냉장고가 있긴 한데요. 이 냉장고를 1년 내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여 기회를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여튼 저는 큰 영광이고요. 앞으로 이 곤지암읍 지역보장협의체랑 같이 협심해서 협업해서 곤지암에도 냉장고가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기 센터장님과 그 곤지암 어울림마당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 광주 식생활교육협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예, 공유 냉장고라고 하는 말이 아직은 좀 이렇게 있지 않은 그런 말인데 우리 식생활협회가 1호점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예,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그 식생활협회는 소담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매일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음식이 있고 정말 냉장고의 이용도가 가장 많은 기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부로서 밥을 하면서 항상 반찬이 많이 남고 버리는 것도 많고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즐거운 그런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겠고 1호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숙 대표님과 광주시 식생활교육협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광주시 푸드뱅크 연합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참사랑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회영 목사입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이시고요. 우리 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뼈를 묻을 각오로 해서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가 푸드뱅크 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전국에서도 내놓을 정도로 이런 작년 같은 경우도 원가로 우리가 한 30억 정도 물품을 받아서 이렇게 전국으로 배분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푸드뱅크를 처음 시작하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배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는 허리 2번 수술하고 어깨도 1번 수술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 250개 그 가정들이 저희들 와서 이렇게 물건을 받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많은 걸 드릴까, 많이 이렇게 받아다가 드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만 이렇게 미사역으로 진짜 화려하게 하지 말고 좀 끝까지 좀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면 또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장협의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마다 이렇게 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어느 지역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그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발전위원회 총무도 맡고 있고요. 뭐 직분은 많은데 제가 나서자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그 일로 기아대책에도 관여해 있고 일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주시가 정말 발전되는데 좋은 일을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일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좀 지속적으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대영 대표님과 그리고 광주시 푸드뱅크 연합회 회원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합의 지역아동센터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의에서 온 이미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만 노는 것밖에 몰랐는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센터가 저를 찾아주셨고 또 지속가능 협의회를 또 알게 해주셔서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미란 센터장님과 합의 지역 아동센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사랑 봉사단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광주시의회 의원 이은채가 아닌 더사랑 봉사단 단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점을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봉사단으로서 이곳에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할 것인데 지금 유미 사무국장님이 저희 봉사단을 여기로 같이 함께하자고 한 건 아마 시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와달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봉사단으로서는 봉사 열심히 할 것이고 시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채 단장님과 그 더사랑 봉사단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2019년 9월에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사님들이 이제 19분 계시고요. 거기에서 이사장은 광주시장이신 신동원 시장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는 7만 8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6만 명이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8개의 단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범하는 도시재생 공유냉장고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한범 센터장님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빈 소개를 못한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황용 광주시 지역사회 읍면동 보장협의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점철 광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양병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업무 협약 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셔 주셔서 단상 앞으로 나와 주셔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수원시와 이천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공유냉장고 경험과 시사점입니다. 사실 수원은 작년에 공유냉장고를 통해서 26개의 공유냉장고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우수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공유냉장고를 확장하고 만들어내셨던 그 경험의 사실 주역이기도 하신데요. 예,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박종화 사무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원에서 왔습니다.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환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좀 듣고 그동안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모이신 그 선생님들 몇 면을 좀 봤더니 이미 뭐 준비가 다 됐네요. 다 됐고 기본 조직 틀이 다 갖추어져서 제가 보기에 광주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종의 이제 이 중요한 게 이제 컨셉인데 컨셉 설정을 이제 우리 센터장님하고 주요 주간 지원 조직들이 다 모여갖고 공감을 하고 이렇게 협약 시까지 하는 거 보니까 광주는 이제 이제 행동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시 공유냉장고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냉장고를 이제 시작한 지가 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다양한 이제 경험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 굉장히 행복했어요. 한 3년 6개월 동안 이거 하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공냉장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광주가 굉장히 행복한 도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첫 장에다가 여기 성경 말씀을 좀 적어놨어요. 여기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나 뭐 공유냉장고 이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특히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는 저기 뭐지 지속가능하나 뭐 영어로 하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지속가능성 뭐 지속가능 발전 이런 거 관련해서 말은 들어봤지만 좀 와닿지가 않고 수상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분들이 많아갖고 이미 성경에도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들어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조상님들이 오래전서부터 또 여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제가 이제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인데 예, 목사님도 모시고 그래갖고 이런 게 이제 들어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이 이미 우리 인류가 오래전서부터 갖고 있던 개념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줄을 쳐놨는데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해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런 문구가 레위기에 써 있어요. 근데 여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 요 말이 지금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숙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위기가정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잉여 먹거리를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이미 그래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인간 외의 생물들을 위해서도 먹거리를 나누고 또 우리 이웃들 약한 이웃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 사회 집단 안에 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특이하게 탁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성경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왜 저희가 공냉장고를 시작하게 됐냐는 관련해서 저희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이 지속가능 발전을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대표 행동 과제 중에 하나로서 공냉장고 사업을 수원은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이 공냉장고가 단순히 이제 나눔을 하고 이런 거로 이제 이제 처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이게 도대체 공냉장고 또 먹거리가 우리 사회적 맥락에서 무엇인가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인간이 먹지 않으면 의식주라고 그러죠. 생존에 필요한 게 이제 의식주인데 그 중에 먹거리가 저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이제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서 태양만 있으면은 땅 위에서 그냥 자랄 수가 있는데 저 인간은 어디론가부터 에너지를 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인입을 하지 않으면은 물질 대사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는 우리 생존에 절대 불가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인간은 먹거리를 개별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집단적으로 해결했어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같이 채집하고 같이 사냥하고 같이 농업하고 그리고 이 농업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단을 먹여 살리고 종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먹거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결코 어떤 개인 한 명을 낙오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전체 집단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 먹거리를
물질 대사를 했다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또 그 인디안들의 정체성, 또 중국인들의 유럽인들의 정체성이 있듯이 이 먹거리는 우리 인류도 그렇고 다양한 개체 생물종들이 있는데, 무엇을 먹는 각 생물종들이 다 먹거리가 틀려요. 틀린데 우리 인간도 우리들만의 먹거리가 있고, 또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또 뭐 기후라든지 문화라든지 따라서, 한국인들은 뭐 누구 말대로 이제 김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치를 먹는 민족인데, 이런 것처럼 먹거리에는 이제 정체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나 우리 영혼을, 우리 정신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나고 그 집단을 나타나고 그 사회를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리만의 먹거리적 지혜가 있었는데, 자본주의화가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먹거리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턴트라든지 너무 과도한 우리 육식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인병들이 이제 점증하기 시작했고, 어떤 섬나라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듯이 어떤 섬나라 사람들은 바다 음식들을 이렇게 섭취하다가 인스턴트 음식도 또 고기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서 전체 민족이 그냥 당뇨와 성인병, 고혈압에 시달리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이처럼 갑자기 우리 먹거리의 내용이 바뀌어지면서 그 사회 구성원이 우리 인류의 그 건강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먹거리의 관계도 좀 고민해보고 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인들은 또 한국인들의 제철 음식, 또 전통 음식, 그리고 지역의 로컬 푸드에 관련된 또 환경을 배려하는 이러한 문화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사라지는 것들도 우리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서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위원님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2015년 말에 뉴욕에서 유엔이 193개국이 모여서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새천년 목표를 만들어 갖고 이행한 지 10년 만에 다시 15년 만에 새로운 목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나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새로운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에서 만들기 전에 밀라노에서 한 100여 개 도시들이 모여갖고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이라는 그 협약을 맺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듯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북미나 또는 유럽에서는 먹거리와 관련돼서 푸드 플랜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종합 전략이라는 국가 종합 전략, 도시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먹거리를 어떻게 먹거리를 시민들에 먹일 것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고, 어떻게 유통할 것이고, 어떻게 소비할 것이고, 또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 푸드 플랜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푸드 플랜들을 만들어 갖고 지금 이제 지방에서 푸드 플랜 용역을 통해서 기본 계획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 그리고 수원, 또 지방에서는 이제 전주, 서울시 뭐 이런 데가 지금 푸드 플랜들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8번 항목하고 37번 항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풀뿌리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지역 공동체 텃밭, 커뮤니티 부엌, 먹거리 나눔 공간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창출하고 취약계층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협약의 항목인데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러한 그 풀뿌리 활동과 네트워크를 증진할 수 있는 마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조직들입니다. 중간지원주, 이따 제가 중간지원주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도시재생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공유냉장고가 이 항목의 맥락에 맞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냉장고를 통해서 사회적 포용성을 창출하고 취약계층들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또 37번 항목에 보면 생산, 제조, 소매, 케이터링, 도매, 적격업에서 손실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는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가능한 경우 식용 재생하거나 재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먹거리 낭비를 줄인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이제 우리 푸드뱅크가 그런 역할을, 먹거리 손실을 일정 정도 해소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냉장고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더 해결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이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 고울 12번 항목의 타켓 12-400 보면은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전 세계적 인당 식량 낭비를 2분의 1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식량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식량 손실을 감소시킨다.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이런 목표를 유엔이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보면요,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한 25억 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매년 이 25억 톤이라는 게 현재 인구는 78억인데 당시 이제 이거 추정할 때 이게 몇 년도인지 안 나왔는데 70억 명이 매일 1kg씩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즉 먹고도 남는 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당시 70억 인구 중에 10억 인구가 식량 부족으로 굶고 있는 인구로 유엔 그 식량 개발 기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의 38%, 약 40%에 육박하는 식량들을 그러니까 버려지고 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엄청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먹거리를요, 엄청 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자르는 이유는 우리가 생산한 식량을 우리가 고기를 먹느냐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고기를 엄청 먹기 시작했는데 기업형 축산의 곡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바이오 연료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진국이나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나 식량 생산 과정이나 소비 단계 소비자의 폐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은 소비 과정에서의 식량 손실이 엄청 많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그렇고 저희 이제 경기도 상황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수원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수원시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위입니다. 1위.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고양 이렇게 써 있는데 광주는 한 중간 정도에 가 있네요. 그죠? 광주시는. 근데 이처럼 그 경기도도 1,300만이 살고 있는 경기도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엄청 많은데 한국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하루 음식물 쓰레기 폐기량이 14,447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각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온 자료들을 갖다가 통계청에서 합산해서 나온 건데 이렇게 있고, 이거에 대한 처리 비용이 전국 한 해 8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음식물을 단순히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버리는 데 쓰는 비용도 지금 엄청난 걸로 이렇게 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인당 발생량과 관련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 지금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10위. 광주가 어디였냐? 광주는 별로 안 되네요. 광주는 음식물을
굉장히 아끼는 걸로 예, 지금 손실을 많이 안 하는 걸로 32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 세계적 현상 또는 한국에서의 현상과 관련돼서 이제 이 공유냉장고를 시작한 게 독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 독일 사례를 보면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거를 알고 시민사회가 거리 냉장고라는 이름으로 공유냉장고 공유라는 표현보다 거리라는 표현을 쓰여갖고 이렇게 시민사회가 골목마다 거리 냉장고를 설치해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갖다 채우고 또 집에 잉여 먹거리들을 냉장고에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서 이 독일의 거리 냉장고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동남아에서도 하고 캐나다에서도 하고 있고 서유럽에서도 이게 다 퍼져서 지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사이트가 온라인 사이트가 열려 있어서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냉장고를 많이 홍보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은 저희가 이제 요거를 시작하는데 두 가지 개념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먹거리 기본권의 내용이 무엇이냐와 관련돼서 현재 논의 중이고 논란 중이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는 그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갖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의 첫 번째가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먹거리 기본조례 아까 제가 푸드플랜과 관련돼서 푸드플랜을 서울시나 화성시나 전주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푸드플랜을 먹거리 기본조례라는 걸 통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기본조례에 의하면은 먹거리 기본권을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먹거리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거를 먹거리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유냉장고는 이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보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먹거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의 매개물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자료에 의하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 인구가 한 2,300만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약 50만 명이 결식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6만 명 정도가 결식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 이 중에 3만 5천 명이 기존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의해서 사회복지 제도 예를 들어서 이제 푸드뱅크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뭐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커버를 하고 있고 나머지 2만 5천 명이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3년 6개월 정도 공유냉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굶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집에 쌀은 있는데 반찬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몸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통계나 환경 조건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수원시는 어떤 고민들을 했냐면 이제 먹거리 사각지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또 환경의 문제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관련돼서 좀 비시장적이고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종 이제 사회복지 개념 중에 그 하나의 개념인데 이제 커뮤니티 복지적 접근 방식을 좀 사용하고 내재적 자원 체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이제 컨셉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이미 기존의 국가복지에 의해서 커버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 국가복지가 커버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공유냉장고가 한번 발굴하고 공유냉장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접근들을 좀 해보자 이런 고민들을 했고 그것들이 요즘 이제 공유냉장고뿐만 아니라 공유부엌이나 뭐 공유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1987년에 다니엘 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의 국민국가는 일종의 이제 국민국가라는 경우는 이제 중앙정부를 얘기하고 또 지방정부도 얘기하겠죠. 예.
공유권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 크다. 간단히 말해 규모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유냉장고가 이런 이런 틈새들, 사각지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사고와 함께 그 커먼즈라고 공유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유 개념을. 이제 커먼즈 공유를 정의를 좀 보면은 물질적, 비물질적 대상과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 관행, 문화, 제도, 규칙 등을 포괄하는 개념. 뭐 이거를 번역을 해서 공유 공동체라고도 하고, 데이비드 볼 리어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자원, 공동체, 일련의 사회적 규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공기, 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워키피디아 뭐 이런 것만뿐만 아니라 자원, 공동체, 일련의 사회적 규약을 다 공유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18세기 이전에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유주의를 사용하고 있고 공유주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유 개념 이전에 이미 우리가 공유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역사적 우리가 공유주의로부터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18세기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되고 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광범위한 산업 예비군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영국, 유럽에서. 그때 이제 영국의 그때 이 공유주의로부터 추방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영주들이 농노들을 공유주의로부터 막 이제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수단을 잃어버린 농노들이 산업 예비군이 돼서 전부 공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이 과정들은 이제 공유주의의 추방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이제 귀족들뿐만 아니라 농노들도 목초지나 숲, 산림, 야생동물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이용을 했는데, 이 공유지로부터 추방이 되니까 이제 그 살 수 있는 생산수단이 없는 거예요, 이 농노들이. 그래서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고 가서 임노동자가 되고 이제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물건, 모든 땅에는 주인들이 다 이제 사적 소유가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70년대에 대처리즘 뭐 민영화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자본주의가 이제 전일화가 되는데,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전 인디아나 대학 교수, 이분이 이 공유 비익을 넘어서라는 책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죠? 아, 그래요? 이제 빨리 해야겠네. 네, 죄송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일본이나 아메리카나 뭐 스위스라 이런 데 보면서 공유지를 이 마을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주인이 없어도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삶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우리 생활과 우리 환경에 충분히 있구나, 이런 것들을 쫙 모아갖고 이 책을 내요.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전 세계적 공유도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먹거리를 한번 공유를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이 공유 개념들을 저희가 도입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개념은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이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개념인데,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나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런 산하기관들을 행정조직은 아닌데 행정직으로부터 뭔가 위임을 받아갖고 시민들과 이렇게 편익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 행정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요 사이에 끼어있는 요 조직을 뭐라 하는 거지? 저희가 이제 요거를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도시재생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중간지원 조직을 또 뭐 거버넌스 기구라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여기 뭐 제가 여기 개념 정의를 해놨는데 정부기관, 기업, 시민 사이에서
각종 협력 구조를 만들고 연계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활동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조직 이렇게 써놨는데 이 중간 지원 조직이 공인냉장고 사업을 하는데 한번 코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 이제 수원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공인냉장고 사업하는데 그리고 가급적 행정은 뒤에서 간접 지원하는 저희 수원은 제가 이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려는데 행정은 뒤로 완전히 빠져갖고요. 그 어떤 일을 해주냐면 중간 지원 조직이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지원해주고 공인냉장고 사업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도 예를 들어서 공유면적 도로 같은 경우 공유지를 점유하게 돼요. 공인냉장고가. 그러면 그걸 건축가나 뭐 설계 이런 데서 구청에서 그거에 대한 허가를 해줍니다. 도로 공유 점유를 하게 되요 냉장고가 그런 걸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하고 실제 이 이 코디네이터를 전반적으로 하는 조직들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인데 수원 지속협,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조직들이 똘똘 뭉쳐서 공인냉장고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그 지역의 공인냉장고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코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잘 출발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요거만 봐도 그냥 다 오늘 할 얘기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 공냉장고 출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또 한국에서 나타나는 식량 낭비 현상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 먹거리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먹거리를 통해서 마을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를 통해 갖고 주민들의 먹거리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먹거리 접근권을 좀 돕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 해서 공냉장고가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주민이 중심이 되되 중간 지원 조직이 뒤에서 코어 역할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행정은 완전 뒤로 빠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 대신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공냉장고를 담당할 사람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법률적 지원들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수원시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갖고 공냉장고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 형성들을 해놨고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들이 말씀 주요 키워드는 저희가 이제 접근성, 개방성, 비낙인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건강성 등의 원칙들을 적용했고 저희가 전략적으로는 구시가지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여기 지금 시골에는 보면요, 시골 지역에 농촌 지역에 보면은 주로 그 마을에 관해 이미 공유부엌들이 운영되고 있는 형태예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데는 도시 구시가지들이 많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거기 그 지역에 다문화나 독거노인들이나 또 뭐 젊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해서 먹거리 사각지대들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물론 중산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역에도 공인냉장고가 설치가 돼서 잉여 먹거리를 이렇게 나눠 먹는 공인냉장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구시가지에 많이 설치를 했고 실제 저희는 그래서 식당, 커피숍, 뭐 생협 그 매장, 뭐 마을센터 뭐 이런 데다가 그것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 경비실 앞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2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만 얘기하고 뒤에 이제 결론만 얘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인냉장고를 설치하는 데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자고 하나는 장소입니다. 관리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공인냉장고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거는 실제 사람이에요. 저희가 3년 6개월 동안에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설치를 안 해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먹거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식중독 사건도 터질 수 있고 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책임감 있는 관리자 주민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 저희가 설치를 안 해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26개를 설치했다가 이제 한 6개월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커피숍이 문을 닫는 바람에 1호점이 없어져 갖고 이제 2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관리자분들이 사고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그만하겠다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행복감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이 공인냉장고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만 저희가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어떤 면들을 봤냐면, 첫째는 이분이 이게 공감력을 갖고 있는가, 사회적 공감력, 이렇게 주변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소셜 공감력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소통력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사회적 네트워크 능력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공인냉장고 운영을 하려면은 자기 혼자 못해요. 마을 주민분들과 일종의 먹거리 거버넌스, 먹거리 네트워크로 이렇게 막 맺어 나가지 않으면은 운영을 못해요. 저희 수원시 예산으로 식재료를 대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다 민간 차원에서 운영을 해갖고 이렇게 먹거리가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오늘 경기도에서 오나? 경기도처럼 이렇게 이렇게 예산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 경기도 아마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예산을 통해 갖고 투여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냉장고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냉장고도 다 민간 기부에서 운영되는데, 어쨌든 이것의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관리자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막 수술 2번이나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를 믿어요. 그만큼 헌신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서 운영할 사람을 잘 뽑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소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서울시 공무원들이 안 와갖고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미 2017년도에 출발을 할 때 공냉장고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었어요. 또 지방에서도 공냉장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다녀봤어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좋은 건가 알아봤는데, 서울시 같은 거 동사무소에다가 공냉장고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 이제 이렇게 문을 닫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가능한 관공서에는 설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개방이 되도록 독일처럼 길거리에 언제든지 새벽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래서 우리 수원 같은 경우 식당 사장님들이 제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그 설명회를 많이 했거든요. 했더니 실내에다가 식당 내부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꽤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했더니 식당 사장님들이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실외에는 자기는 도저히 못 설치하겠다 해서, 그러면 저는 설치 안 해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만큼 저희가 밖에만 설치하도록 했고, 특수한 경우에만 저희가 낙인성 문제 때문에 자활센터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낙인성 문제가 있어요. 스티그마 문제가 있어갖고 거기에만 제가 이제 실내에다 설치하고 다 실외에다 설치해서 24시간 개방을 하고 언제든지 공유하고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좀 고민을 해주셔서 설치를 좀 하고 운영을 하면 저희 수원처럼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이 관리자 선생님들이 잘만 운영을 하면 인간 CCTV가 동네 사람들이 다 CCTV가 돼갖고 문제가 생기면 다 적발을 해요. 동네 분들이. 그리고 공인냉장고 앞에 다 청소해주고요. 와서 이 관리자 선생님 처음에는 일부는 공인냉장고 공유도 하지만 먹거리를 얻어 공유하면 이 관리자 선생님한테 갖다 줘요. 먹거리를. 특히 2차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자 선생님이 갖다 주면 이 관리자 선생님들이 또 요리를 해서 소분을 해갖고도 다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원의 현상이고 수원의 공냉장 진화의 방식인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좀 더 얘기할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용자들이 노인이나 차상위 계층들, 다문화, 학생, 청년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먹거리 관계망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관계망들이. 지금 이제 여기 모신 분들처럼 쭉 만들어서 한 냉장고에 공유자들이 쫙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홍보를 했던
뭐 중국어라든지 영어 이렇게 홍보했던 유인물이고요. 저희 온라인에서도 홍보하고 이게 저희가 25군데 설치되어 있는 이게 맵입니다. 아까 저기 여기서 이제 한계와 관련된 싹쓸이 문제와 관련된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식물 싹쓸이 현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 반드시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관리자 선생님들하고 충돌해요. 충돌했는데 저희 수원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나타나는데 저희 관리자 선생님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잘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하나만 가져가고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데 정착이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개중에는 열이 받아서 공인냉장고를 일주일 동안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하겠, 저희가 화가 나서 일주일 동안 운영을 안 하겠다면 저희가 존중을 하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뭐뭐 할머니 때문에 김 할머니 때문에 이 싹쓸이를 하도 해가서 당분간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존중해드려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이제 실랑이도 있었는데 점차 정착이 되고 공유하는 문화가 점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에서도 구시가지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독거노인이나 노인층들이 많이 이용하실 텐데 집에다가 먹거리 왕창 가져가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그거 다시 썩어갖고 다시 가지고 나오세요. 왜냐면 버리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인냉장고 안 하시겠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고 여기 공유부엌을 저희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제 공유식당, 미래의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했던 이제 얘기입니다. 특징과 성과인데요. 먹거리 공유에 마을마다 이렇게 이제 주민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먹거리 관련 네트워크가 확산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조직화가 돼갖고 저희 지속협은 먹거리 공유 하나도 안 시켜줘요. 일체 먹을 게 없어요, 저희는 냉장고만 갖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조직화가 이용을 드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용자 동의 규칙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다 주민 관리자분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의 규칙을 만들어서 붙이고 또 우리 지역 시민사회가 공급 역할을 열심히 아까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도 계시죠. 그래서 뭐 지역의 도시농업 네트워크, 건강먹거리 네트워크,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또 그린크러스트 저기 다양한 조직들이 공인냉장고를 호별로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3년 6개월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여기 이번 우리 공인냉장고를 통해서 역시 중간 지원 조직이 움직이니까 잘 된다라는 저희가 이제 판단이 들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접근성을 실제로 만들어내 갖고 여기에 의존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년 동안 저희 공인냉장고 때문에 먹고 사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서로 나눠 먹는 문화가 훈련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웃집에 뭐 깍두기를 빈대떡을 만들면 이웃집에 나눠 먹듯이 이렇게 나눠 먹는 문화가 마을별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없어졌던 나눔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먹거리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또 저는 공인냉장고 하면서 이제 먹거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실제로 25명의 공인냉장고 관리자들 저희는 이제 한 냉장고당 3명이 있어야지만 설치를 해주거든요. 관리를 할 수 있는 3명이 있어야지만 설치를 해주는데 어쨌든 간에 그 3명, 그 25군데의 사람들이 남겨졌다는 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저희 이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대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동이나 마인드를 보면요. 매우 행복해하고 있고 높은 자부심과 거의 뭐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책임성과 세심한 관리를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대응해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인데 저희가 전기세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루 2시간 드려요. 자원봉사 점수. 하루에 2시간 드리는데 뭐 이것도 안 받겠다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그래 어쨌든 간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진들입니다.
그 근처 캐톨릭 성당에 이제 수녀님이 거기 성도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아이들이 자기 먹는 거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예. 특이한 거는 저희가 시키지 않았는데 공냉장고 옆에 탭을 이렇게 갖다 놓고 공산품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양말, 뭐 하이타이, 뭐 생리대, 뭐 여러 가지 그 공산품을 공유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그냥 닦아줘요. 심지어 식당에서 운영한 공유냉장고는 식당 사장님한테 제가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와서 반찬 다듬는 거 이렇게 매일 해주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예.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저희는 주말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여기 지금 가운데 노란 봉지에는 삼계탕이 들어있는데 모 식당에서 매일 이렇게 그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삼계탕을 매일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공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공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각 마을마다 누구 공유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저희는 이제 카톡방에 한 60명 들어와갖고 사진을 매일 올려요. 그리고 저희가 3년 6개월치 사진 데이터를, 각 호별 데이터를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 중에 일부 사진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글도 써놓고 자기가 강원도 가서 옥수수 따갖고 와서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정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아마 궁금하신 내용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뒤에 두 번째 강의자가 기다리기 때문에 많은 질문은 못 드리고 한 3개 정도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떨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까 막 싹쓸이 현상 때문에 예. 싹쓸이 해가시는 것 때문에 일주일 정도 중단을 하고 그렇게 했었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효과는 괜찮은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나요? 효과 있고요. 그 할머니 삐져서 안 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마을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가족들하고 비슷해요. 아이들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막 이제 떼쓰고 뭐 이러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그죠? 설득을 하고 이거 언니가 언니랑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할머니 분들이 이제 고집을 피우면서 막 가져가시는 분인데 저희가 계속 관리자 선생님이요 설득을 하고, 저희 관리자 선생님들이 나이들이 좀 많아요. 60 이상 되고 그래갖고 심지어는 뭐 한 70 넘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웬만큼 설득을 하면 이제 알아들으시고 또 따라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좀 안정화되면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또 싹쓸이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거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또 상처받는 관리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상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상처받은 거를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금방 또 이렇게 회복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냉장 관리자 선생님들 가갖고 어떤 문제가 없냐 이런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를 하고 뭐 불만도 얘기하시고 안 좋았던 얘기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힘드신데 저희 공냉장 회수해 갈까요? 딱 그러면은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 계속 할래. 이러고 계속 하세요. 나 이거 되게 재밌어. 그러면서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 공냉장고가 아이들 키우듯이 어려움은 있지만 또 보람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커피숍 1호점을 제외하고 25개가 전혀 지금 이렇게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없으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맡길 때 뭐라고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냐면 선생님 행복할 때까지만 하시고 이제 하시다가 이게 재미없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행복할 때까지만 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안 하겠다는 분이 없어요. 계속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써있듯이 분들이 되게 행복해 하세요. 되게 행복해. 다음 질문. 예.
저희는 그 공간이 저희 그 곤장 어울림마당 그 안에 나눔 행복 나눔 냉장고가 있는데요. 이게 약간 위치가 지금 제한적일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에서는 어떤 시간대, 특히 뭐 저녁 시간대, 뭐 이런 시간대에 그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25개가 전부 그런 건 아닌데 대략 11시, 4시에 우리 관련 선생님들이 먹거리를 공유를 해요. 그러면 공유를 하면 오셔서 마을 주민들이 오셔서 그거 가지고 점심과 저녁을 먹어요.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 지원센터에 수거용 냉장고를 설치를 했어요. 로컬푸드 지원센터에 거기는 실내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농민들이 파다 남은 것들 거기다 다 공유를 해요. 거기다 공유를 하면은 로컬푸드 센터장님이 그거를 그 근처에 있는 연무동 공유냉장고에다가 매주 뿌려요. 거기다가 매주. 그래서 이제 이제 유통기구와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 정도 이렇게 그 먹거리가 쌓이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공유냉장고 관리사님한테 일주일에 한번 거기 가서 회수할 수 있냐고 그럼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다 가서 이렇게 가져와요. 그 자기 차 끌고 가서 싹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 하나로마트가 2개가 이제 저기 서수원 끝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데 거기에서 서수원 하나로마트는 거기 사장님이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배송을 해주고 냉장고에다가 이쪽에 이제 중앙에 있는 거는 2군데 공냉장고에 이 하나로마트에서 돈을 배정해놨어요.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배정해서 그 가격만큼 주 1회 가갖고 주 1회 가서 이 운영자들이 가서 먹거리를 가져와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마다 이분들이 판단을 해요. 언제 공유를 시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려요. 근데 이제 주 공유는 그 시간대 11시 뭐 4시에 공유를 하는데 이제 거기다 소분을 해갖고 놓아놓는데 기타 마을 주민들은 아무 때나 막 갖다 놔요. 완전 랜덤이에요, 랜덤. 예. 랜덤이라고요. 예. 우리 운영자들이 그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11시, 4시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왜 이분들이 갖고 있냐면은 대량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부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야채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메탄 2호점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매일 오전 오후 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반찬을 만들면 우리 운영 선생님이 거기 가갖고 이렇게 해갖고 소분을 우리가 그 유리병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걸 나눠드렸거든. 냉장고에다 그걸 쫙 뿌려요. 저희가 그러면 몇 박스씩 뿌려놓는 거다가 소분을 해갖고 11시, 4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공급하는 데하고 이렇게 채널이 연결되어 있어요. 운영자분들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새마을 분야회가 매주 뭐 언제 이렇게 해서 반찬 만들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영 선생님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요거 한 150개 거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마을별로 다 있어요. 이렇게 불균등하게 있지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질문은 다음 두 번째 강의가 끝난 다음에 특히 자봉은 기부가 많이 들어와서 자봉이 가셨나? 네, 자봉은 기부선이 많이 들어와갖고 저희한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쌀 10kg짜리 200가마를 이렇게 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창고에다 다 쌓아놓고 6개월 내내 배부려요. 근데 선생님들이 25개 때 선생님들이 와갖고 그거를 저희가 뭐 10개, 20개씩 드려요. 그러면 이게 그때 가져가요. 그럼 그걸 또 집에다 갖다 놓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3kg씩 소분을 해갖고 그때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눠드리죠. 현장마다 좀 틀린데 그런 이제 안정화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공급 라인, 수요 라인 이런 것들이 쫙 만들어지면서 개주에는 우리 운영자 선생님들이 어떤 할아버지는 매운 거 좋아하시고 어떤 할아버지는 매운 거 못 먹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먹을 사람들이 다 정해져요. 이제 고정적으로 먹는 공유냉장고 다마다 뭐 10명, 20명 고정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딱 세팅이 돼요. 그래서 개중에는 만약에 2개를 가지면 그 할머니가 못 먹잖아. 그래서
공유냉장고 운영자진들이 오늘 아직 그 할머니 안 왔기 때문에 2개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마을 내 인포메이션을 다 꽉꽉 째고 있어요. 운영자들이. 사람 관계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페이퍼로만 이제 공유 냉장고를 보다가 아무리 들여봐도 이게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도 안 하고 수원을 찾아뵀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공유 냉장고에서 배우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 마음에 남는 게 함께하는 분들이 다들 행복하고 또 만족도가 크다라는 말에 또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박종화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는 조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 이천시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김기준입니다. 발표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곳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그런데 계산하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지금 기부하러 가는 중이에요. 상인들에게 받은 음식을 기부한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시장 한복판 의문의 냉장고 앞입니다. 기부를 냉장고에 하네요? 대체 정체가 뭐죠? 자유롭게 넣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냉장고인 거죠. 이천시의 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일명 더 좋은 냉장고. 누구나 냉장고에 먹을거리를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꺼내갈 수 있는 거죠. 떡국에는 만두가 있어야지. 생각지도 않고 이런 거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십시일반으로 질 좋은 상품들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 기부의 의미 뭐 이런 걸 굳이 두지 않고 그냥 나눔이란 말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나누면 또 그거에 대해서 행복이잖아. 그래서 뿌듯해야 보람도 느끼고. 워낙 인기가 좋아서 채우면 바로바로 비워진다는 냉장고. 필요 없는 음식을 버리지 않고 이웃과 나누면 음식물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기름 있죠? 기름 선물이 들어온 게 많으니까 그냥 그건 내가 필요치 않고 이거 딴 사람 주고 또 나는 나 필요한 거 가져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음식으로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더 좋은 냉장고. 현재 이천시 내에 총 8대가 운영 중이고요. 올해 10대 정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가에 있어서 이용이 활발한 다른 냉장고를 찾아가 봤는데요. 자취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자취 선물로 많이 갖다 줘서 나누려고 여기다 가지고 왔어요.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현미쌀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또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이거 현미를 또 잘 안 먹어가지고 혹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찬 냉장고. 하지만 넣어서는 안 될 것도 있다고요? 주류나 약품, 그리고 불량식품 같은 것들을 놓으면 안 되고요. 좀 날짜가 많이 지난 것들에 대한 뭐 고기류, 생선류 이런 것들은 못 넣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기부된 음식들은 먹을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같은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늙은 애들도 모두 주고 나는 못 갖다 주는데 미안하기만 하지. 나는 어느 때는 양식이 떨어지잖아. 떨어지면은 너무 힘들어요. 늘 항상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더 좋은 냉장고를 통해서 정말이지 코로나 시대를 견디기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그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냉장고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국 속에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작지만 따뜻한 선행에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선 이제 경기도에서 처음 공유냉장고를 시작하셔가지고 작년
지속가능 발전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신 우리 수원 국장님 앞에서 이 짝퉁이 발표를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주에서 이제 공유냉장고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준비 단계인 줄 알았어요. 준비 단계. 그런데 이제 엊그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그냥 진도가 나가시고 이미 시작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또 유관단체들, 중간기관들, 특히 또 행정 굉장히 그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더 좋은 이천, 더 좋은 미래는 저희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일종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서 더 좋은 이천을 만들고 우리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하자. 이제 공유냉장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더 좋은 냉장고란 이제 이웃과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지정된 냉장고에 음식을 이제 자유롭게 놓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타 지자체나 다른 또 지속협 등에서는 공유냉장고 이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냉장고의 명칭은 설치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따라서 그냥 다 각자 자유롭게 알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 냉장고다, 무슨 행복 냉장고다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이나 지속협 등 중간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냉장고 설치 기관이나 단체, 업소 등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냉장고 설치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예산을 보장해주면 우리 지속협에서는 운영자를 모집하고 운영자가 모집돼서 일정 정도 이 정도 기관이나 단체면은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있으면 냉장고 설치해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 협약 맺고 사진 한 방 찍고 그냥 끝납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철저하게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복지냐 뭐냐 이런 좀 논쟁들도 좀 있고 그러는데요. 논쟁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복지의 관점에서 시혜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얼마나 만족할지 이 가이드라인을 잡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대상과 이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를 해드려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막막해서 그냥 저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음식물을 나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먹거리 사각지 해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음식물 이 더 좋은 냉장고나 공유 냉장고에 들어가는 음식들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나에게 불필요한 음식을 나누는 의미의 냉장고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잠깐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한 16,000톤 정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한 8,600억 정도 그리고 음식물 낭비로 발생되는 비용이 연간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는 탄소 발생에 있어서 한 8% 내지 10%가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 비공식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2020년 4월 달에 이 냉장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사업 시행 전에 시범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몇 개 정도 시범단체를 선정해서 수원으로 이제 저기 계신 이제 우리 박종화 국장님 수원으로 이제 공유냉장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내 가지고 모집자를 모집하기보다는 한 가능성이 있는 한 두세 개 단체를 먼저 와서 이 선도적인 수행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벤치마킹을 갖고 몇 번 정도의 논의를 거쳐봐서 이제 두세 개 단체에서 한번 해보겠다, 재밌겠다,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더 좋은 냉장고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작게 나왔는데 저희 이천 지속협 홈페이지 보시면 자격 조건이 나와요. 무슨 CCTV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8곳을 선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아까 이제 보신 동영상 2월 10일 날 SBS 모닝와이드에서 소문을 듣고 이걸 좀 취재를 해보겠다 그래서 한 2분 30초 정도 이제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영되고 나니까 행정에서도 급 관심을 갖고 2월 15일 날 더 좋은 냉장고 운영 기간을 공개 모집해서 한 12~13군데 정도가 그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6곳 정도가 뭐 조건이나 이런 거에 부합된다 싶어서 6곳 정도를 설치해 가지고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는 한 14개 정도가 운영 중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의 사례에서 나온 경험들을 좀 보면 초기에는 2~3개월간의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노출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운영 주체들이 좀 조급해요.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그리고 냉장고가 비어 있는 상황을 못 견뎌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냉장고 점검하시면서.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이 더 좋은 냉장고는 사실은 비어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누군가 가져간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못 견디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비로 음식을 채워놓거나 또는 냉장고 운영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기관들도 생기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늘 말씀하시고 많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특정인들이 이 더 좋은 냉장고로 이제 쇼핑을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방 딱 메고 라면 같은 거, 뭐 캔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으면 막 가방에다가 이 배낭에다가 막 쑤셔놓고 가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우리 이천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더 좋은 냉장고를 운영하겠다 이래서 이사장님이 이제 새로 오시고 나서 9월 달부터 컨테이너 박스를 외부에다 하나 갖다 놓고 더 좋은 냉장고를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1인당 한 5,000원씩만 기부를 하자. 라면이고 뭐 참치금 이런 거를. 그래갖고 이제 릴레이 기부를 하니까 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냉장고 박스에는 라면이니 참치니 이런 것들이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쌓여요. 이렇게 팬트리에. 그러면 이제 오후에 나타나셔갖고 가방에다가 몽창몽창 이렇게 쓸어 담아 가시고 이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냉장고를 이용하시는 분들 상호간에 그 기관이나 또는 지속협의나 어떤 행정에서 어떤 규칙을 아무리 뭐 써붙인다고 한들 규칙을 어기려고 하면 누구나 다 마음 먹고 어길 수 있으니까 냉장고를 이용하시는 분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자제시키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즘은 없어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안정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올해 초에 모닝와이드 방영을 기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전국 지속대회에서 수원시가 공유냉장고 이제 대통령을 수상한 걸 이제 2가지를 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모닝와이드에서 방영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행정에서 뭐 14개 읍면동 읍장님들, 동장님들이 뭐 그거 우리 동사무소에도 하나 놓으면 안 되냐 이런 급관심을 보이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6곳을 추가 설치했고 올해 저희가 지속협에서 확보한 예산이 냉장고 한 10대분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4대분은 하반기 때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발표를 하라 하시니 그냥 억지로 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시사점을 보면 첫째는 믿고 버텨야 돼요. 믿고. 나누면은 조건이 없다. 그래서 초기에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뭐 싹쓸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극복한 것은 결국에 이제 시민들의 힘입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 시민들의 의지. 그래서 이런저런 부작용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걸러내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조금씩 정착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누구 또는 특정 계층 냉장고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뭐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건 걸어 다니는 사람이건 그냥 지나가다 그 냉장고에 뭐가 있으면 음료수가 있으면 하나 꺼내 먹고 또 고등학생들도 뭐 학교에서 무슨 어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점심 때 뭐 빵을 주나 뭐 그랬었나 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먹기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굣길에 계속 꼬박꼬박 그 빵과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제 믿고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냉장고 운영 주체의 자율에 맡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이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을 직접 책임질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자들의 그 기관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시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유냉장고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은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체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층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곳에 냉장고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간 제한을 두고, 그래서 저희는 냉장고를 공급해 드릴 때 이게 다 시건 장치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24시간 운영하시려면 시건 장치를 그냥 열어놓고, 아니면 운영 시간에 제한을 두면 그 시간에는 잠궈 두시고, 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다 시건 장치, 잠금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피 음식이라든가, 또 이 냉장고를 하면서 가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식중독 문제예요. 식중독. 이걸 가져가서 먹고선 이게 탈이 났을 때 이 탈이 난 사람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났을 때 백신 부작용을 누가 지느냐, 이런 것처럼 그것도 행정도 책임 못 지고 저희 지속협도 책임 못 지고 그냥 기관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기관에서 책임지시는 걸 전제로 하면 냉장고를 설치하고 해드리고, 안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 운영의 운영의 자율에 맡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행정이나 중간 조직, 우리 지속협에서 뭐 소위 얘기해서 속된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뭐 광내려고 하거나 빚내려고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사점은 어느 누구도 부담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행정하고 뭔가 일을 할 때 가장 경계라고 하면 경계랄까? 경계해야 될 일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의 불편함, 부담감, 또 속된 얘기에서 조금 귀찮은 일로 인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속협도 지속협의 실무자들이 한계가 있고 또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분들이 매일 가서 냉장고를 점검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주체라도 예산의 부담이 갔든지 어떤 운영의 부담이 갔든지 이렇게 부담을 가져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6개월, 1년을 못 넘겨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부담이 없는 과정에서 진행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운영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운영하시는 기관과 단체들 간에 서로 인근 거리에 있는 데에서는 아까 이제 수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날은 이렇게 특정한 뭐 마켓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서,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을 막 박스채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서로 냉장고 운영하시는 기관끼리 연결해서 저렇게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 또 우리 지속협으로 들어오는 단체에 이제 기부 물품이 있으면 저희가 그 정도는 부담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봉고차를 가지고 이제 몇 개 냉장고에다가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용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년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체의 차기 회장 선거가 있대요. 차기 회장 선거가 있는데 지금 현 회장님이 이제 다음번 회장도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현 회장님이 본인의 어떤 기관이나 본인의 이렇게 실적으로 저 좋은 냉장고를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배경 얘기가. 그런데 그거 저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 기관이나 단체가 자격 조건이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의지가 있으면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뜻과 의지가 있더라도 저 자격 조건에 안 맞으면 그냥 안 놔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고 서울만 가면 되고 뭐 흑묘백묘라고 검은 고양이든 그냥 흰 고양이든 그냥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더 좋은 냉장고는 조금씩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음식 자재에 국한되었던 기부품이 마스크라든가 또 올해 3월 달에는 꽃을 이렇게 마당 한 바구니 가져오셔가지고 이거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꽃 나눔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운영기관의 주체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각자 개인의 그 SNS에 이렇게 냉장고 상황을 올리다 보니까 더러더러는 그 기관을 통해서 이제 현금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스크 같은 거는 뭐 남아서 처리를 못할 정도로 많이 기부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기부 현금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현금 같은 거는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재정 관계가 확실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예를 들면 이천 YMCA에서 이제 공유냉장고를 저희랑 작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게 페이스북 같은데 올리셨더니 누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나는 뭐 음식 같은 거 해줄 수 없는데 한 30만 원 정도 기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부하실 분이 YMCA에다 기부하셔가지고 그 돈을 뭐 지지든 먹든 그냥 YMCA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각 그 수원시든 이천시든 각 읍면동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쪽에 연계가 안 되셨었나요? 왜냐하면 이런 위치라든지 어떤 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관을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이천에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14개 읍면동에 좀 골고루 배당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기관도 예를 들면 복지 담당하는 기관, 그다음에 뭐 일반 사회단체 뭐 이렇게 좀 골고루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들 머릿속의 생각이고 일단 들어오는 것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행히도 이제 작년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니까 그리고 그것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올해는 그 2개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다행히 자격 조건이 되고 의지도 강하고 그러셔서 거기다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행정이나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식적으로나 혹은 의도적으로 어디는 놔야지 어디는 놔야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마장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냉장고를 설치한 데는 마장에 새로 생긴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그 하나로마트와 중간 경계선에다가 놓으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마트를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트에다가 물건을 넣는 분들이 유효기간 얼마 안 남은 물건은 마트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공유 냉장고로 처음 이제 많은 분들 찾아뵈면은 기본적으로는 공유 냉장고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라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었고 또 하나의 질문은 수원과 우린 너무 다르다. 수원은 도시지만 우리는 농촌이 있는 도농부컷 도시고 광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천에 계신 김기준 선생님께서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이 2시간인데요.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토론은 패스하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토론은 패스할 수 있지만 근데 저희가 초기부터 준비를 같이 해주신 두 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두 분의 말씀만 듣고 오늘 행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훈 그 광주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이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유명훈입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뜻을 한번 모아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이랑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또 사무국장 센터장님이랑 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사실은 더 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계속 회의 때마다 제가 주장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99가지의 부정적인 그런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의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그것만 보고 가자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또 이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이 광주시의 복지 발전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이런 무브먼트 운동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에 저희가 서 있는 거고요. 또 함께하고 있는 오늘 11개 그 유관 단체들, 단체장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의라든지 뭐 실무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지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책임도 함께 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훈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누구보다 가장 마음 졸이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유미 사무국장님, 예,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유 냉장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받고 냉장고를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냉장고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롯데칠성 음료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롯데칠성 음료에 갔죠. 갔더니 그거 어렵지 않지? 냉장고 내가 해줄게. 몇 대 필요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요. 네. 아유, 한 대? 이러시는 거예요. 2대? 아, 2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본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대 필요하십니까? 2대라고 네네, 2대였더니 2대, 겨우 2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몇 대 필요하십니까? 13개 읍면동 10세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10세대. 그 10세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관리하실 분들이 너무 저한테 절실한 거예요. 그 관리하실 분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이신 우리 임창희님께서 누나 뭐 그런 거 걱정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명훈 사무국장이 공유냉장고에 관심이 엄청 많대.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누구야? 그리고 만나러 갔는데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 좀 소개시켜줘.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 만났더니 너무 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또 저분을 만나니 이렇게 많은 분들을 연결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또 제가 준비 단계가 너무 길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많이 힘들었고 또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애태우고 있었는데 너무나 쉽고 빠르게 또 1호점이 6월 10일 날 탄생합니다. 아시죠? 6월 10일 날 갈 겁니다. 안 돼도 갈 거고 저 사실 불안합니다. 음식 없을 것도 같고 되게 막 불안한데 그냥 무조건 저지를 겁니다. 저희가 회의 너무 많이 해요. 진짜 지칩니다. 회의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하다 죽을 것 같은데 6월 10일 날 무조건 1호점 갑니다. 6월 22일 날 곤지장에서 저희 22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일 날 갑니다. 맞죠? 22일 날 갑니다. 3호점 또 계속 갈 겁니다. 무조건 10세대 무조건 받아냈으니 10세대 다 갈 겁니다. 안 돼도 갈 거고요. 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한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인사말은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한 말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중앙푸드뱅크 총괄국장을 맡고 있는 박홍규입니다. 귀한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협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 공유 냉장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